역학적 에너지 보존 봅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일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줘서 이동거리를 냈을 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그래서 W 워크는 힘, 포스 곱하기 디스턴스. 이렇게 원래 D를 써야 되는데 그 라틴어가 어원이라서 S를 써요. 다른 나라 언어요. 그래서 뉴턴 미터를 줄여서 J, 줄이라고 씁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할 땐 두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죠. 우선 운동 에너지를 먼저 얘기를 하면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공의 질량이 2kg일 때 속력이 4m/s라면 이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지? 16줄이겠죠?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공도 결국에 어떤 나무 상자가 앞에 있다면 앞에 있는 나무 상자를 쳐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이 앞에 있는 나무 상자를 박아서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의 일을 할 수 있겠어? 16줄만큼의 일을 해줄 수 있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16줄이었으니까. 그래서 일과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어떤 물체에게 내가 일을 해주면 16줄의 일을 해줬다면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뒤에서 힘을 줘서 예를 들어서 8N을 줬으면 2m를 밀어냈겠죠. 그래서 16줄의 일을 해줬기 때문에 16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 친구 또한 이렇게 16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환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이야기를 해주고 얘는 예를 들어서 5m고 2kg이다. 그럼 얼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mgh, g가 아무 말이 없으면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죠. 그래서 2kg 곱하기 9.8m/s 제곱 곱하기 h 높이 5m 하게 되면은 98줄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 상자가 있다면 여기 있는 공이 5m 위치에 있고 2kg이다. 이 친구가 이 나무 상자를 밀어낼 때 98줄만큼 밀어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바닥에 있었던 이 물체를 여기까지 올려줬다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98줄의 일을 해주었고 98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서 98줄만큼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증가하면 높이가 증가한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무게가 증가하면 무게가 증가한 것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환성 포텐셜 에너지. 환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탄성체 변형되었을 때 이만큼 끌어당기게 되면 얘가 되돌아가서 이 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을 써줄 수 있고 여기서 k는 탄성계수
다른 말로 용수철 상수. 상수라고 불러주는데 얘는 단위가 뉴턴 미터예요. 1미터 끌었다, 미안. 뉴턴 미터가 아니고 뉴턴 퍼 미터예요. 1미터 끌어당길 때 몇 뉴턴 필요하냐면 만약에 그래서 탄성 계수에다가 그냥 변형된 길이를 곱해주게 되면 미터고 뉴턴 퍼 미터니까 미터가 약분되어서 뉴턴이 되겠죠. 힘이 나거든요. 탄성력이 나거든요. 거기 2분의 1과 이동 거리인 변형 거리를 곱해주게 되면 1이 된다. 탄성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얘기를 해주는데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졌을 때 줄어들었는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게 돼요. 얘도 줄어들었는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고 얘는 줄어들었는 운동 에너지만큼 이제 위치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전체의 합은 보존이 되는데 대신 공기 저항이랑 마찰이 없을 때만 그렇게 돼요. 자,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시면 변형된 길이가 x1, x2 이렇게 크면 클수록 되돌아가려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속력이 운동 에너지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빨라지게 돼요. 변형거리가 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동거리를 A라고 놓으면 2분의 1 KA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정지 상태로 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이제. 내 손을 놨어. 손을 놓게 되면은 2분의 1 KX1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V1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쳤을 때 2분의 1 MV1 제곱이 되는데 이 전체 합이 뭐게? 얘죠. 제일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얘였으니까. 똑같이 변형거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고 변형거리가 0이 되었을 때 속도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변형거리가 여기 제일 처음 지점, 기준 지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폐형점으로 되돌아오게 되면 그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어? 쌤이 스테이크 앉아줄게.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으면 줄어들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이든 중력이든 늘어난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이 보존이 된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보존이 돼야 합니다. 안 돼요. 실제 생활에서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조금씩 새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 A와 B가 있다. 제일 처음에 정지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이제 등가 속도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A, B의 질량이 M이고 3M이래. 제일 처음 가지고 있던 높이에서 H만큼 높이가 내려왔대요. 속력, 이때 움직였는 속력 V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전체 R자 힘이 어디로 몇 뉴턴 받겠어?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얘가 3mg고 얘가 mg니까 어느 쪽으로? A 쪽이야, B 쪽이야?
B쪽으로 몇 뉴턴이 얼마예요? EMG가 되겠죠. 빼지니까. 그래서 얘가 R자 힘이 됩니다. R자 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작용하는 R자 힘이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즉 EMG R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H만큼 같죠. 이만큼이 해준 일이라고. 해준 일이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전체 한 덩어리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4m이죠. m이랑 3m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속력을 구해주면은 여기서 v에 대한 공식으로 고쳐주면 돼요. 2m, 4m 약분해서 2 남고 2 약분되어서 결국 이쪽에는 GH, 이쪽에는 v제곱이 남죠. 그래서 v는 얼마야? 루트 GH가 돼요. 정신 차려. 네. 자, 그 다음에 도르래에서 운동 분석하기. 얘는 떨어지겠죠. 어느 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아서? 오른쪽 아래로? 얼마의 힘을 받아? mg만큼 받겠지. 그럼 전체 mg라는 힘으로 이 4m이 A 상향과 m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이 움직였을 때 줄어드는 게 뭐예요? B의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늘어나는 건 뭘까? 그렇지.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줄어들었는 거 이꼬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A,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한 건 내비두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럼 감소한 B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MGH죠. MGS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건 늘어난 운동 에너지인데 얘네들은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체 4m이라고 할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4m 곱하기 v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걸 또 v에 대한 공식으로 고쳐주면 돼요. m 약분되고 m 약분되고 2랑 4랑 약분해서 2 되고 그러면 v제곱은 2분의 gs가 되고 v는 루트 2분의 gs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네. 정신 차려라. 자, 이번 예제는 그림 가나다라가 있는데 그림 가에서 용수철 상수가 K예요. K. 근데 D만큼을 나에서 질량인 M인 물체를 올려놓으니까 D만큼이 이제 줄어들었어. 나에서. 그럼 다는 2D만큼을 다 압축시켰다. 라는 다에서 물체가 용수철이랑 분리한 후에 X만큼 올라가 있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기준 높이보다. 그랬을 때 이 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힘의 평형 상태일 때 용수철 상수 K 값을 먼저 구해주는 게 시작이에요. 그럼 K는 여기서 물체의 무게랑 똑같겠죠. 다시 물체의 무게 때문에 D만큼 늘렸잖아. 아까 탄성력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탄성 계수인 K에다가 변형 거리를 곱해준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K 값은 D분의
mg로 구해줄 수 있겠죠. 용수철이 압축되었다가 용수철이 탄성 에너지를 구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기 압축되었을 때 그럼 여기에서 ED만큼 더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D에서 ED만큼이 더해졌으니까 3D가 되겠죠.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3D 변형거리의 제곱이 됩니다. 정신 차려라.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가 이 물체를 올렸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줄어들었어. 천정에 매달아 놓은 그렇게 돼. 늘어나는 길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나는 길이. 그러면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2분의 9 mg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면 변형 거리가 3D만큼 압축이 되었다가 3D만큼 압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 물체는 3D보다 더 어디까지 올라갔어? X만큼 더 올라갔어. 그럼 전체 올라간 높이는 R에 비해서 3D에다가 X를 더했는 3D 플러스 X만큼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라에서.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건 X입니다. X. 이 위로 올라간 높이. 기준면에서. 그러면 라에서 가에 비해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변형되어서 그랬겠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했었어. 2분의 9mgd라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h가 3d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그리고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x는 2분의 3d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저거 오늘 왜 이렇게 쳐사지? 야! 정신 차려. 대답만 내내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자,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를 가만히 놔뒀는데 빗면을 내려와서 마찰이 없는 치면으로 운동을 했다. 빗면으로 받은 물체가 받은 마찰력의 크기가 F래요. F만큼을 받아서 마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물체의 속력이 V래요. 그러면 L만큼의 빗면에서 운동하여서 높이가 H만큼 감소했대요. 여기 처음 위치에서부터. 그때 속력 V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일 먼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줘야 되는데 제일 처음 역학적 에너지, 이 공이 여기서 가만히 있다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mgh 자체가 역학적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없었으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다음에 마찰력 때문에 새어나간 열 에너지가 있겠죠. 새어나간 열 에너지는 마찰력을 모르니까 F라고 잡고 F라고 했네요. F 곱하기 L 하면 마찰력 힘 곱하기 이동거리 되니까 열 에너지로 새어나가는 게 되겠죠. 즉 마찰력이 해준 일이 F 곱하기 L이에요. 그러면 mgh에서 뭐만큼 새어나갔어? FL만큼 새어나갔어. 능이 아니고 FL만큼 새어나갔어요. 그게 뭐가 돼요?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됩니다. 그럼 v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v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v를 구해주게 되면 식을 다 정리했을 때 v는 루트 2gh
n분의 EFL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포인트는 아까 전에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풀 때의 포인트는 줄어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난 운동 에너지가 되고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찰 열 에너지로 세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일. 한 개 더. 우리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뭐예요? 1. 1이죠. 그래서 6m 갔을 때 얼마의 일을 했어? 5, 6에 30줄의 일을 했죠. 그러면 거기서 얼마 더 갔어요? 5m를 더 갔죠. 20줄의 일을 더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물체를 밀어서 50줄의 일을 해주시면 내가 해준 일은 물체의 가지는 뭐가 돼요? 여기서 높이를 올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 자체가 50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이 제곱했을 때 속력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V는 얼마가 되겠어요? 양변에 2 곱해서 2분의 1을 날려주면 100이 되고 루트 100이 되니까 10이 되겠죠. 이렇게 1과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됨을 확인해주는 문제였습니다. 얘도 똑같죠. 높은 곳에 있는 정지 상태에 있는 걸 떨어뜨리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었다가 운동 에너지가 일부 다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용수철 이 한쪽이 고정되어 있는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다가 공을 놔둬서 평형점이 O점인데 O점에서 B점까지 당겼다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속력이 빨라지면서 움직였다가 평형점 와갖고 최대가 되었죠. 속력이. 여기에서 속력이 느려지면서 찐빠대했다가 다시 반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럼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어디예요? O지점이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곳은 A와 B 똑같죠. 역학적 에너지는 얘네들 전부 다 어때요? 똑같겠죠. 나머지는 됐습니다.